가난한 사람들.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자네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넝마 조각을 잇대어 낡은 돛을 깁고 있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렸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자네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를 몹시 싫어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서리 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이곳 진이의 집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른 나무 잎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구석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흰 천을 깐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서 잔 흔적이 없었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부의 아이들 5명이 새근거리며 아늑한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깁고 있는 자니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라도 하겠는가? 식구들을 앉아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니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억세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 소리를 뚫고 간간히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다. 자니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불길한 마음마저 들었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었다. 아, 끔찍해. 자니는 몸을 웅크렸다. 낡은 괴종시계는 목신 소리로 땡땡 울렸다. 철부지 어린 것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는 단잠에 빠져 있었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이 폭풍우 속에서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조차
고급스러운 빵이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진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하나님, 그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질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더구나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말이다. 참다 못해 진이는 외투를 걸친 후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은 잔잔해졌는지, 아니 등대불은 켜져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밖은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의 앙상한 기둥에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사나운 바람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 세차게 몰아쳤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듯 파닥거렸다. 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이는 저 여자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었지. 자니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네. 저 여잔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자니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온 몸은 비에 젖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자니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휘몰아쳤다. 휘청대던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집안을 두루 비추어 주었다. 말이 집이지 집 안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한켠에서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에 벽 근처에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위에 과부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아니, 죽어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은 커다랗게 벌린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임종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듯 쭉 뻗은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죽은 여인의 발체에는 때가 까맣게 쩔은 포대기에 아기 둘이 누워 있었다. 파리하게 야위긴 했어도 금발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아기들이었다. 아이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도 모른 채 깊이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모른 채로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으로 몸을 덮어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들의 숨소리는 조용하고 가날팠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줄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조금 후 자니는 외투 속에 뭔가를 훔쳐넣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폭풍우 속에서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옆에 주저앉았다.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다. 이따금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들 뒤치작거리에 나는 너무 지쳤어. 혹시 그이가 왔나?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혼내주기라도 했으면. 아, 어쩌지?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떨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남편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자니는 가슴을 졸이며 한동안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비는 멎었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고 바다는 성이 난 듯 아우성거렸다.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와 함께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하고 그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오, 당신이군요. 자네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똑바로 일어서지도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고약하더군. 정말 그래요. 밤새 걱정했어요. 고긴 많이 잡았어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지.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어. 글쎄,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어였지. 꼭 미친 악마 같았어. 마치 배를 작은 공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고 밧줄을 모두 끊어버렸지 뭐야. 선체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야.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글쎄, 그저 이렇게. 자네는 파랗게 질린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뜨개질하고 있어요. 간밤에 어찌나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지요.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으니까.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걱정하듯 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부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진이는 큰 죄라도 지은 듯 겁을 먹고 더듬더듬 말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더군다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지만 작은 녀석은 저 혼자 앉지도 못하는데. 남편은 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정말 안 됐군. 그런데 어쩌지? 아이들은? 그럼 아이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 어린 것들부터 데려와요. 그러나 자네는 말뚝에 꼭 묶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빨리 가보라니까.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서야 자네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 올렸다. 이불 속에는 과부의 두 아기가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